만약에 변리사님이 스타트업 대표다. 네네. 그러면 특허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네네. 중국에 진출을 한다 안 한다? 인사 나누시죠. 같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심동체. 네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기란 변리사입니다. 최평호 회계사입니다. 네. 이거 뭐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누가 이렇게 책을 펼쳐놨는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는 뒷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뒷광고. 아, 책을 좀 많이 내놔야겠다. 그래야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네, 변리사님? 오늘 뭐 좀 가벼운 내용으로 우리 스타트업이 이제 중국에 많이 진출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국에서의 어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최근 동향하고 뭐 경험했던 뭐 팁 같은 것들 그런 걸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술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특허에 대한 맞습니다. 전략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사실 중국 진출을 요즘에는 좀 네. 꺼려하고 있습니다. 상담 많이 받으세요? 어떠세요? 상담원이 많이 오시죠. 국내에서 이제 개발한 기술을 특허를 해놓고 이제 해외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제 1년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네. 그 기간을 넘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국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근데 중국으로 이제 할 것이냐. 처음부터 이제 중국을 타겟팅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 기술 개발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 그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지네 나라 기술만 보호하고 외국인들은 뭐 보호를 안 해주고 기술만 다 뺏기고 네, 들리는 소문에 그렇다더라. 그리고 이제 중국에 뭐 법인을 따로 세워서 대표를 바지로 중국인을 세우지 않으면 지원도 못 받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중국에 직접 진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좀 아이디어 제품 개발해서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에서 미리 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중국 이제 브로커, 상표 브로커들이 상표권을 다 선점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요즘에 또 중국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중국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한류 콘텐츠는 사실 되게 유명해져서 중국에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또 중국은 한편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한 반감도 있고 동북 공정을 통해서 뭔가 이 정치적으로 이 뭐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내용과 맞물려서 되게 좀 복잡하겠네요. 동북 공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어버려서 지금. 진행하시죠. 네. 그렇고 그래서 오늘 최근에는 이제 또 그 개정된 중국 특허법 이게 올해 6월 1일자부터 이제 발효된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강화된 중국 특허법, 개정된 중국 특허법의 주요 내용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네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일반 손해배상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의적이고 굉장히 반사회적인 어떤 의도로 특허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원래 있는 벌보다 훨씬 많은 벌을 줘가지고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특허에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원래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의 3배가 되는 금액까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법이 반영이 돼가지고 기존까지는 특허 침해를 하더라도 침해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고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을 하면 액수가 얼마 안 나와서 침해는 침해대로 하고 뭐 손해배상 뭐 조금 해주면 되고 특허권의 어떤 보호가 좀 미흡했다 해서 이제 그걸 도입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최대 6배까지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2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요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뭐 어떤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기술 보호라든지 아무래도 그 외국인하고 중국인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뭔가 자국 편을 들어준다는 이제 경향은 사실은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거는 뭐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럴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더해 가지고 자국 그 기업의 보호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드는 생각은 변리사님 말씀 중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제도가 사실 외국인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그냥 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국가들은 다 선진국에 해당되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에 갔을 때 본인들의 어떤 자국의 기술들이 중국의 로컬 기업들한테 침해를 받아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더 그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 입증만 하면 3배가 넘어서 6배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더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해외, 특히 뭐 국내 어떤 기업들은 뭐 어떤 맞습니다. 관점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종래의 관점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항상 뭔가 불리하다고 느낀 네네.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더 불리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은 오히려 또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좀 더 중국에 적극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가지고 지식재산권을 좀 제대로 이렇게 중국에 완성시켜 놓으면 오히려 중국에서 활동이 더욱더 좋아지는 게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법원이 자국민을 위주로 이렇게 법 집행을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아닌 거를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감정적인 거 하고 실제 법적 판단은 또 이제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중국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약간 뭔가 그런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거든요.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지금 중국에 진출을 해보진 않아서 어쨌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기회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그런 특허 장벽을 잘 구축해 놓으면은 우리 중국에서 굉장히 넓은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의적인 침해가 있을 때는 징벌적 손해로 손해배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걸로 협상도 잘 해가지고 못 쓰게 이렇게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손해액을 입증할 만한 뭔가 이렇게 절차가 네.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되게 힘들 것 같아서. 물론 네네. 해외에 뭔가 법인을 세워서 네네. 거기서 뭐 활발하게 조직도 갖춰지고 활동을 하면 그러한 증거를 더 유의미하게 이렇게 수집하거나 네네. 적시에 뭔가 이제 차단을 해서 네네.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새롭게 이제 진출하려는 회사들은 뭐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뭔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게 효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증할 만한 이 증거를 잘 이렇게 모을 수 있을지. 사실 어렵죠.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특허 분쟁이 생기면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침해 사실 입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그게 또 중국에 지금 이미 별도의 법이 뭐 있거나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만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따로 또 그쪽에 그런 일들을 해주는 뭐 이런 브로커나 전담 대리인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들도 이제 하는 얘기가 역시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중국에 사업을 할 때는 중국 법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로 가기 이전에 먼저 이제 특허는 선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중국에 좀 적극적으로 선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어느 해외도 결국에 마찬가지 얘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비전이 있다 그런다면은 특허부터 제대로 밟아 나가가지고 착실히 준비하면 또 뭐 되지 않을까. 현지에 본인의 어떤 컨텐츠나 IP를 판매해서 창출되는 수익을 잘 계상하고 그게 배타적으로 권리가 보호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고객에 있었던 일화가 생각나는데 일본에 자회사가 있었고 컨텐츠 기업인데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근데 드라마가 제작된 그 IP를 일본에 당연히 뭐 진출을 시켰고 일본에서 그 컨텐츠가 IPTV라든지 계속 뭔가 발생이 되면 어떤 A라는 연예인이 나중에라도 뭔가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큰 뭐 작품을 찍으면서 막 한 단계 도약해서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그 컨텐츠가 팔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떴으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또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자회사를 평가하고 이렇게 문의를 하면서 여쭤봤던 게 있는데 지금 일본의 그 디스트리뷰터로부터 뭔가 그 로열티 수익을 받는 건데 이 로열티 수익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시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현지 자회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 사람들은 신뢰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뢰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우리는 정산이 잘 돼서 오는 걸로 믿고 그 정산서를 받고 돈을 받아서 관련된 절차를 취하고 있지 제대로 카운트가 됐는지 그런 걸 감사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데요. 이상한가요? 문화가 그렇다고 하길래 저는 그 신뢰라는 말에 굉장히 이게
좀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업종이 그 업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거기에 그 문구를 그렇죠. 추적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냥 관행에 따라서 예. 그냥 이렇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되게 규제를 막 넣겠다고 하는 건 판매하는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거나 여러 가지 뭐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을 안 한다. 너무 그건 당연한 거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례가 기억나네요. 저 나라마다 그런 특성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런 아무래도 그 공산당 뭐 이런 그 공무원들의 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영입해서 하는 어떤 뭐 팔로를 뚫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만약에 변리사님이 스타트업 대표다. 네네. 그러면 특허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네네. 중국에 진출을 한다 안 한다? 중국에 저는 이제 진출하죠. 어... 근데 이제 특허로서 뭔가 보호를 받는데 이제 많이 기대할 것 같진 않아요. 많이 기대할 것 같진 않지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사실은 거기서는 이제 그걸로 싸우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IP로 아직 성숙도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쳐져 있다고는 평가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하고는 우리나라 또 한 10년 차이가 나고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로 해봤자 다 뺏긴다. 뭐 이것 때문에 또 뭐 진출하지 않는 것은 뭐 이제 구대기 무서워서 뭐 그런 뭐죠? 어쨌든 뭐 그런 장 못 담그는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변리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세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주어진 예산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진출에 좀 신중한 편이긴 한데 하여튼 뭐 변리사님은 우선 진출한다. 네, 네, 이러네요. 그 기업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벤처 정신 뭐 그런. 앙트러프러너. 아,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으신 분이 그 증빙 관리를 그렇게 안 하신다고 소문이 지난 컨텐츠에 그렇게 알려져 있던데. 너무 이렇게 도전만 하다 보니까 뒤에 챙기는 걸 못했네요. 경영 관리 책도 쓰신 분이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